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가시면, 그 재생 목록에 대한민국 이야기라고 저희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시리즈로 계속 올리니까 계속 보시면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는 방산 한류를 넘어서 역사 한류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건국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편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역사, 시장경제가 어디서 왔는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1편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후원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안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암흑의 땅 조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앞전 시간에 이 종교를 모르면은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조선 말기부터 이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우리 해방될 때까지 약 18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면은, 해방 이후까지 하면은 뭐 한 4300여 명의 미국, 영국, 뭐 호주, 뭐 독일, 유럽의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 기독교, 개신교죠,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 이 복음, 자유란 개념을 전파를 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란 개념이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유란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억압하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개인의 자유는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 어디에 나온다? 기독교 성경, 구약 성경. 그거를 뭐라고 하냐? 천부인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인간의 권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준 권리야. 이건 아무도 못 뺏어. 이게 천부인권입니다. 이 개념이 조선 뭐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 개념이 이제 이 조선 말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조선을 향한 계획, 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역사 이야기하는데 왜 종교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는데, 종교를 이해를 못하면은 역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기독교라고 보지 마시고 호국 불교, 우리 백제 고구려 신라 배울 때 불교 배우죠. 고려 배울 때 뭐 불교의 팔관에 이런 거 배우죠. 그런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자, 개인의 자유가 없으니까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지만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누는 기준이 이 역사적 인식이 있냐 없냐,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 뭐 그거라고 하는데, 조선 말기에는, 뭐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를 안 했죠. 역사를 몰랐죠. 그러니까 노비가 있었다. 노비가 뭡니까? 짐승처럼 사고 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치시는 게, 학교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뭐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뭐 그렇게 가르치는데, 출세하라고 가르치는데, 역사를 모르면 예나 지금이나 짐승이 되는 겁니다. 부모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그래야 되는 거고, 역사를 알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죠. 자녀들이 삐뚤어지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풀 한 폭이 돌 하나가 공짜로 얻어진 것이었고 누군가의 희생과 피와 눈물과 땀으로서 얻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겁니다. 자, 조선 백성들이 짊어진 종의 멍에를 보시면 왕정제도, 신분제도, 우상숭배, 미신, 제사, 음란과 여성찬대, 질병과 가난, 무지와 문맹 이런 거 했습니다.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우리 후손들은 조선시대에도 우리처럼 잘 살았는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 지금 사극 나오죠. 전부 다 호화찬란한 옷 입고 나오죠. 그 100% 거짓말이다. 100% 거짓말이죠. 조선은 계속 거의 한 200년, 300년간 기근으로 굶어 죽었는데 그런 나라인데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사람이 뭐가 된다? 짐승이 되는 겁니다. 자, 왕이 주인인 나라였다. 조선은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을 따르라. 왕의 명에 따라서 그냥 하루아침에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세습되는 왕이었다. 북한도 세습되죠. 그 세습 왕조는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왜? 왕이 똑똑하면 되는데 내가 조선의 주인이다. 그래 주인 똑똑하면 되는데 선하고 훌륭한 왕도 있겠지만 악하고 나쁜 왕도 있겠죠. 무능한 왕도 있겠죠. 그리고 맨날 사치, 탐욕 그리고 뭐 맨날 술 마시고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런 왕도 있겠죠. 폭군도 있겠죠. 그게 통제가 안 됐다.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 재산도 마음대로 뺏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 재산 뺏길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지. 그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왕이 무능하니 왕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좋은 생각일세요. 저놈들을 당장 능지처참하라. 이게 조선이었습니다. 영모죄, 대역죄. 자, 이게 1897년 10월 12일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이 생깁니다. 조선의 이 고종 황제가 아니야 우리 대한제국을 이름 바꾸겠어. 그리고 이 신식국가로 가겠어. 그러면서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대한이란 것은 마한, 진한, 변한, 우리나라는 삼한이라고 옛날부터 표기했고 큰 한나라, 큰 나라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존속되는 기간이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그 문을 닫습니다. 여기가 덕수궁 석조전인데 1910년 대한제국의 황궁의 정전이었다. 그러니까 메인 궁전이란 거죠. 자, 근대적 제도와 상업진흥 정책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열강의 세력에 맞서는 자주적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해야지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달았고 이 껍데기만 바꾼 거죠. 궁궐만 구식에서 신식으로 바꾸면은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세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아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 고종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800년대 이제 중순이 되면은 영국과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거 합니다.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극동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계속 이제 남하를 하니까 영국이 그 당시만 영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1등 국가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러시아가 남하를 하니까 야 러시아가 내려오게 만들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저기 중동에서부터 계속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극동으로 오니까 영국도 극동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인도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도 이 아편 전쟁 해가지고 거의 뭐 반식민지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경까지 쭉 왔는데
이게 이제 한반도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해가지고 남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동해안 쪽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하니까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얼지 않는 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국이 힘이 없어. 왜? 식민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폭동이라고 반란이 일어나고 군대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는 재정이 고갈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조선에 먼저 와요. 조선 왕실에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무기 주고 러시아를 막아주세요. 우리가 무기 주고 돈 대주고 기술 대주고 할 테니까 러시아를 막아주세요 하고 조선 왕실에 먼저 와요. 그리고 거문도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거문도에 먼저 영국의 함대가 오죠. 그래가지고 거문도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기록은 안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문도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죽은 사람들을 영국에서 죽은 사람들을 거문도에 묻었대. 그래서 지금도 뭐 매년 영국 사람들이 거문도 와가지고 뭐 참배하고 가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종 황제가 러시아로 아간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영국이 아니 러시아 막아달라고 와서 돈 주고 기술 주고 무기 주겠다 했는데 그거 싫다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니까 영국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가가지고 영일 동맹을 맺고 야 기술 주고 돈 주고 무기 줄 테니까 러시아 막어. 그러면서 그 러시아가 어디 한반도로 내려오니까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 시키고 그러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조선이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왕이 똑똑했으면요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은 우리가 영국하고 손잡고 그때 벌써 저기 만주 되찾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왕권이 세습이 되면은 그 후대에 오는 그 왕이 멍청하면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 3대 세습하니까는 나라 망하잖아요. 자, 고종 11년 동안 걸친 탈출극을 한번 볼게요. 일간팔천 일본의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1883년에. 근데 실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뭐라 가르칩니까?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식민지 만들었다고 했는데 고종이 1883년에 이 일본 대사관으로 이제 망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고종이 1863년에서 1907년까지가 고종의 재위 기간인데 1883년 그 제가 왕이 되고 나서 한 17년 정도 있다가 일본 대사관으로 망명하려고 실행했는데 그게 일단은 실천은 안 됐다. 그 미간파천 1차 미수 1894년 5월달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 만약의 사태에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것이니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 영관 파천 미수 영국 대사관으로 또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1894년 7월달 영국의 영사관이 거부를 했고 아간 파천 성공 1896년 2월 국녀 복장을 하고 국녀 가마를 타고 러시아 해병대 호위를 받으면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미관 파천 2차 미수 1897년 10월 달에 미국 대사관으로 또 도망가려고요. 근데 미국이 거부했다. 자, 1904년 러일 전쟁 직전에 미간 파천 3차 미수 미국이 또 거부를 했어요.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간 파천 미수 이거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사관으로 또 망명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1904년 러일 전쟁 직전. 그러니까 3차 미간 파천 3차로 미국에 야 망명해줘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대신 야 프랑스한테 망명해줘 나 망명 갈 거야 했는데 프랑스도 안 받아줬어. 왜? 이 받아주면은 러시아하고 적이 되는데 그 당시 프랑스나 러시아
프랑스나 뭐 미국은 러시아하고 척지기 싫은 거예요. 강대국이 아니었거든. 일본도 척지기 싫으니까는 에이 고정 오지 마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 그레이트 게임 하고 있는데 왜 괜히 우리가 그 고정 황제 받아줘가지고 우리가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니까 아예 오지 마세요. 일본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저 4참 이간 파천 4참 이수 1905년 1월 기가 차죠. 11년 동안 고종 황제가 8번을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성공한 게 러시아 대사관으로 망명한 겁니다. 아간 파천. 자, 이 고종 황제가 이 제위 기간 동안 경인철도 부설권, 운상 금강철도 부설권, 운강 금상 채굴권, 경원 종성 사금강 채굴권 이런 걸 다 팔았다. 경인철도 부설권은 미국에 팔았고요. 운상 금강 채굴권은 또 미국에 팔았어요. 경원 종성 사금강 채굴권은 러시아한테 1896년에 팔았고 프랑스 경인철도 부설권은 1896년 7월 달에 프랑스한테 팔았고요. 러시아 이제 인천 월미도 저탄소 뭐 이 무산 압록강 유역 울릉도 산림 채굴권 이런 것도 다 이제 팔아 넘겼다. 부산 전령조 저탄소를 또 러시아한테 저장소입니다. 저탄소가 저장소입니다. 이런 걸 또 팔아 넘기려고 했고 하나은행 뭐 전기 부설권 당연 금강 채굴권 창성 금강 채굴권 이런 거를 독일 프랑스한테 또 팔아 넘기고 그러니까 미국 독일 뭐 프랑스 러시아 이런데 우리나라의 금강 뭐 철도 뭐 산림 채굴권 뭐 등등등등 은행 이런 거를 다 팔아 넘겼습니다. 고종이 왜? 자기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려고 하면 여기 재산이 필요해요? 필요 없지. 그러니까 다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다가 뭘 팔아 넘겨요? 자 1896년부터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에 팔아 넘기기 시작해가지고 창성 금강 채굴권을 프랑스에 1901년에 팔아 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아 넘긴 게 뭐예요?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1910년 8월 22일 체결되고 공포가 8월 29일날 공포가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1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제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효를 수락하고 또 전현 한국을 일본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황태자 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좌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왕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후케 하며 또 품위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종 황제가 뭐 금강 채굴권 뭐 이런 거 다 팔아먹고 나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넘기는 거예요. 기업 매각하듯이 나라를 매각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 황태자, 황제, 태왕제,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태왕제, 황태자와 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후케 하며 이를 보좌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야, 내가 나라 팔아 넘겼는데 월급은 계속 줘. 우리 왕족들 월급 계속 줘야 돼. 내 명예 다 지켜줘야 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을 적대적 M&A 지분을 다 팔아 넘기죠.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이 누가 돼요? 원래 있던 오너가 사장으로 전락하면서 지분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지분 팔아 넘기고 나 월급 줘야 돼. 너 밑에 월급쟁이 사장할게. 내 지분은 다 팔아 넘길게.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다? 당신인데 나 월급은 줘야 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할 때까지 조선왕실이 대한제국이 조선왕실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일본에서 월급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조선왕실의 패망은 일본 패망과 함께 1945년 8월 15일 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를 모르니까 어찌 됩니까? 야 얘들아, 일본이 우리를 강제 식민지 만들었다. 일본에 일제강점기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뭐 그랬다. 그 뭐 무슨 여성들을 자고 있는데 일본 군인들 와가 잡아가고 강제 징용하고 일꾼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저기 탄광 이런 데서 일하게 만들고, 야 일본 나쁜 놈, 그런 선전선동이 먹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이런 거를. 왕이 팔아넘긴 거예요, 왕이. 예. 왜? 아니 이 나라 내 거니까, 왕이 주인이니까 내가 판다는데, 주인이 판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겠네. 이 지구 온난화 이것 때문에 조선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요,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라고 검색하시면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저희가 그 재생 목록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쪽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후원하실 분들은 아래에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